3프로TV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프로님을 모셨습니다. 증권 계열 투자자문회사의 CEO까지 하고 보다 못해서 제가 창업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3프로TV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조금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지금 제가 보이는 건,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일단 또 이렇게 좀 한번 그 전체적으로 플랫폼이라든지 또 이력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말씀도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여러 형태의 시장을 좀 겪어보셨을 텐데 이럴 때 이제 어느 쪽에 집중을 좀 해두시고 보는 게 좋을지. 저는 금리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네. 백그라운드가 채권이어서 그런지 네.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빠진 것보다 채권 가격이 많이 빠져가지고 더 힘든 시장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채권 수익률의 어떤 추이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환율도 그렇고 채권 수익률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심리적으로 패닉에 가까운 그런 일방적인 네거티브한 투자 마인드가 많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 중에 유가 같은 것들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의 피크아웃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 경험칙으로 그래요. 그렇죠. 10년 동안 경제 해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 비산유국에 세제 지원이 극도로 들어올 때가 그거는 거의 못 견딜 정도로 뭔가 괴롭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가 단기적으로는 유가의 고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말씀을 한번 했는데 90불대로 빠지더라고요. 물론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게 정확히 2년 전에 유가 마이너스 37달러였어요. 그게 보니까 2년 전이에요. 그렇죠. 20년 4월에.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사람이 200불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가격을 너무 이런 심리, 내러티브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에 너무 경도돼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제를 보는 시각, 금융시장을 보는 시각, 투자자산을 보는 시각이 다르게 서 있다면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윤지호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하고 저는 괴를 좀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심리학을 좀 많이 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의 심리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그거하고 저는 되게 맞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내러티브가 시장을 지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때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이 내러티브를 조금 양쪽 극단으로 좀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참 어쩔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3프로TV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살짝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가치 투자자들 모셔가지고 투자의 원칙과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소란스러울 때는 예를 들면 작년이죠. 작년 6월 3,300대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어요. 3,300대 내가 모든 방송 다 취소하고 여러분 주식을 파세요. 진짜 그런 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이 구독자들한테 칭찬받고 스타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저의 보이스를 통해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반대로 예를 들면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면 어떻게 알겠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정보라는 거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드리고 바로 그분들이 선택하게끔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수도 있다. 이 유튜브 채널의 어떤 한계를 좀 벗어나 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좀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오건영 부부장 같은 페드 와처들, 그러니까 페드가 어떤 그 정책을 쓰는지의 그 함의가 뭔지를 설명해주는 가정교사 같은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김한진, 김영희 박사님 같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취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편에 지금은 사야 될다라고 외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컨텐츠 소비하시는 분들이 이쪽 얘기도 들어보시고 저쪽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의 어떤 컨텐츠도 보시면서 본인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나는 나만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지
묘수를 들이고 딱 해서 3% 따라했더니 돈을 벌었다? 그거는 사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힘들지만 이 일을 의미 있게 계속 해 가야 되겠다. 다만 퀄리티를 이 컨텐츠의 퀄리티를 잘 유지하면서 더 발전시키는 게 저를 비롯한 우리 3% 그리고 우리 3% 스태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개인들이 많이 좀 장을 떠나기도 했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막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보고 들을 정보가 많은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보들을 좀 보면 좋을지 그런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어떤 걸 보시라 그러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이러이러한 걸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확언하는 거. 제 말만 믿고 사세요. 제 말만 믿고 파세요. 하세요, 마세요. 이렇게 일관되이 하는 컨텐츠는 그다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권장할 수 없고요. 그리고 특정 레벨을 정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까지 갈 거다. 얼마까지 내릴 거다. 그죠? 그리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해서 팔로우하지 않는 거. 맞는 것만 팔로우하고 틀린 거는 얘기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너무 확신을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김 프로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금융시장에 몸담고 계셨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직후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말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혹시 지금 상황에서 평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좀 해주실 수 게 있을까요? 저도 사실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제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자주는 보질 않는데 그래도 뭐 하루에 한 번, 또 이틀에 한 번 정도씩 꼭 보잖아요. 근데 잘 버틸 때가 있어요. 시장이 약세인데도 제 포트폴리오가 되게 건강해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아니 시장은 뭐 안 빠졌는데 내 포트폴리오만 쭉 빠져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되게 속이 상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찾는 건 뭐냐면 배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예금, 채권, 또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에 이렇게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 총자산 대비하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와 주식이 폭망했다고 막 흥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원치를 주식하셨어요? 그랬더니 2천만 원어치 했다는 거예요. 큰 돈이죠. 그래서 얼마 되셨나요? 그랬더니 500만 원 손실이 나서 25%가 손실이 났다. 사실 큰 일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집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집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짜리 집이? 저희 집이 최근에 조금 올라서 한 30억 하죠. 30억. 그 예금이 있나요? 신한은행에 뭐 예금 뭐 적금해서 한 10억 있어요. 보험이 있으신가요? 뭐 실손보험 해가지고 이것도 몇 억 있어요. 그러면 총 자산 대비해서 하락률 500만 원은 정말 몇 퍼센트가 안 되는 건데 그분은 그걸 다 분할해서 생각하시거든요. 그건 배분의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배분되어져 있는 자산 그것만 생각하시면 세상을 다 얻은 듯, 세상을 다 잃은 듯 한. 그렇죠. 그래서 자산 배분이 그만큼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참 많은 여정을 이어오셨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지 이 플랜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건, 제 눈에 보이는 거는 학교가 보여요. 온라인 상으로 문사철, 인문사회과학, 그리고 경제 이런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스쿨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위스덤 칼리지라는 걸 한 3, 4개월 전부터 론칭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개 기능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데 자극제가 좀 돼보고 싶은 그런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소명 의식이 있으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그 김프로님 말씀 듣다 보면 이 비대칭 킬러라는 네. 생각이 네. 되게 많이 들어요. 네. 이 비대칭이 결국에는 사라지려면 이 매개가 진짜 활성화가 돼서 움직여줘야지 이 비대칭이 한쪽으로 다른 한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저는 항상 그곳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프로TV는 저한테도 엄청 고마운 경제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일반 투자자나 어떤 전문가 사이에 되게 벽이 컸는데 개인들이 그런 양질의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넓은 정보의 지평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네, 그런 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장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도 방송하는데 참 송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이런저런 종목을 추천드리고 사시라고 그러진 않았어도 장이 이렇게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 투자자 여러분 볼 때마다 저도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럴 때 더 힘을 내시고 더 많은 공부와 탐구를 하시는 분들과 체념과 원망으로만 일관되는 분들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실 거거든요. 제가 부추기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같이 힘을 내시고 그리고 냉정을 유지하면서도 의욕을 잃지 않으시기를 여러분들께 꼭 당부를 드리고 함께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이나 이 신한은행 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기간을 좀 이겨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쩐스레 고수 김동환 프로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